네, 안녕하세요. 중국 교과서 분석을 맡은 한국외대 양오른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재단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간 안 넘어가네. 네. 먼저 앞서 미국 교과서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길래 저도 간단하게 교과서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뭐 협의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치면은 중국은 반대로 정부가 언론사를 비롯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뭐 뉴스 보도자료 같은 데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분석한 교과서 자체가 인민교육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교과서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가 전국 중국 초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의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출판사이고 1950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주로 중국의 대다수 대학 교재까지 전반적인 교재를 다 다루고 있는 출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이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출판사다 보니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중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권을 분석하기는 했는데 이 이외에 나온 역사 교과서도 보통 대부분 비슷한 입장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세 권이긴 한데 두 권을 분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 하나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역사서 하나, 그리고 그 역사서를 가르치기 위한 그 교사 선생님들의 지침서, 이렇게 세 권은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교과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그 용어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나라별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월남이라고 불렸잖아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월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월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성이 아시겠지만 영어라든지 외래어를 중국어 한자로 변환을 해서 그 병원 발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를 인도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예전에 쌀미자에 그 미국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미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미국의 그 아름다운 미자를 같이 쓰고 계십니다. 그 월남공화국은 베트남 공화국이 월남공화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베트공,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정말 이렇게 부르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어요. 월북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교과서에 서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이 자주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민족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었지만은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 이게 민족 해방 투쟁이 실현이 어렵게 됐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장기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그 민족 저항 운동으로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 때문에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계속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저희가 이제 해외 교과서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국군 파병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는지 이것들을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리 찾아봤지만은 한국에 대한 기술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조선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그 남북 분단의 양상과 베트남의 분열 양상을 미국이 개입을 함으로써 전쟁이 확대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분단이 됐다라는 거를 계속 그 챕터별로 귀결상 그 결론을 쓸 때 베트남의 분열상과 조선의 분열상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식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에 대한 기술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미국의 입장, 소련의 입장, 중국의 입장. 특히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이 미국은 자본주의 사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꾸 타국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자본주의 사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에 개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미국 국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역사상 치욕적인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중국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미국의 자본주의 사상 확대를 위해서 타국에 침략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 국가로서 미국에 대치하는 식으로 베트남에 참여를 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아시아 정권 개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참전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협업을 해서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군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2억 엔 이상의 그 원조를 했지만은 그 전쟁이 종결될 시 결국에는 본인들한테는 그 특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소련의 국가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베트남과 중국이 관계가 좀 악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이 베트남 전쟁이 그 하나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주요 주제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냉전이라는 얘기, 그다음 특수전, 국지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과서에서는 냉전은 미국의 자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미국의 타국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는 그런 양상으로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협업해서 대치하는 상황을 냉전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특수전은 또 특수전이라고 안 하고 특종전쟁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특종전쟁 하면은 그 미국의 그 예전에 7, 80년대 보면은 녹색 베레모 쓴 그 미국 군인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종 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된 걸 그 기점으로 해서 특종 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종 전쟁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종 전쟁 때문에 그 월남에 주둔된 미군이 그 미군을 증원시켰던 것뿐만이 아니고 자꾸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이 확대되는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특종 전쟁이 그게 시작이다라고 많이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국부전쟁, 국지전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65년부터 이제 국부전쟁으로 확대가 됐고요. 미국이 남을 건드려서 북을 친다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종족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뭐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국지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인데, 미국의 베트남 전쟁 기념비라는 게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비 자체에 대한 기술사항이 한 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미국 베트남 전쟁 기념비가 결국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타국의 이제 전쟁에 참전하면서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기념비를 자꾸 세우고 있다. 본인들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중국은 이 기념비 자체가 결국에는 베트남이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로 실현될 수 없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본인들의 국가가 이제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 사회국가로서의 양상을 베트남 역시도 민족 통일의 결과로서 실현해낼 수 있었겠지만은 미국의 개입 때문에 그게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베트남 전쟁 기념비를 빗대어서 계속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 교과서에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통킹만 사건 같은 경우는 도쿄만 사건, 다른 분도 얘기하셨겠지만 도쿄만 사건이고요. 그 베트남 교과서에서 좀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여기 중국 교과서에서도 제가 주제 키워드로 뽑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경만 사건을 메인 이름으로 빼놓지 않고 매덕스 사건, 그러니까 그 군함 이름이 매덕스인데 매덕스 사건으로 그 대주제 제목을 잡고 괄호해서 동경만, 북부만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미군의 그 베트남에 주둔한 미국의 수가 수십만 명이 넘어가게 됐고 대규모의 북월 침공 사건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교과서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기술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상적 입장에서 기술을 풀어내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이 아시아를 침범하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이용을 했고, 이 각각의 아시아들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 사상이 입각해서 아시아를 침범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최대 협조국가, 최대 지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후 관계 악화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챕터별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수치화된 100만 명 이상의 실향민, 150만 명의 사망자, 20여만 명의 미국 해군,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정보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본인들의 역사 교과서가 객관적이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수치화된 표랑 수치화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